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지막 이야기, 앨리스의 증언. 네, 여기 있어요. 앨리스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지난 몇 분간 자기 몸이 얼마나 커졌는지 까맣게 잊은 채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찌나 서둘러 일어났는지 치마 끝으로 배심원석을 건드려 엎었고 배심원들은 사람들 머리 위로 휙 날아가 큰 대자로 뻗고 말았다. 앨리스는 이 장면이 일주일 전의 실수로 금붕어 어항을 엎질렀을 때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아, 죄송합니다. 가슴이 철렁해진 앨리스는 큰 소리로 사과하며 배심원들을 최대한 빨리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금붕어 사건이 떠나지 않아 배심원들을 즉시 데려다 제자리에 앉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모든 배심원단이 똑바로 제자리에 돌아갈 때까지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한 명도 빠짐없이. 왕은 심각한 목소리로 힘주어 강조하면서 앨리스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앨리스가 배심원석을 돌아보니 서두르는 와중에 도마뱀을 거꾸로 놓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가여운 작은 도마뱀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안타깝게 꼬리만 흔들고 있었다. 앨리스는 얼른 도마뱀을 들어서 똑바로 앉히며 중얼거렸다. 과연 제대로 앉히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거꾸로 있든 바로 있든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배심원들은 배심원석이 뒤집어졌던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고 석판과 연필을 찾아 다시 손에 들자마자 사건을 열심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단 도마뱀은 충격이 너무나 컸는지 입을 해 벌리고 앉아 법정 지붕만 멍하니 바라봤다. 왕이 앨리스에게 물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무엇이냐? 앨리스가 답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배심원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거 정말 중요하구나. 배심원들이 석판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시계토끼가 끼어들었다. 중요하지 않다. 왕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토끼는 아주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왕을 향해 이맛살을 찌푸렸다. 왕은 다급히 말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왕은 마치 어떤 단어의 소리가 적합한지 알아보려는 듯했다. 그래서 어떤 배심원은 중요하다라고 쓰고 다른 배심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썼다. 앨리스는 배심원의 석판을 건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서 읽어보고는 생각했다. 이렇게 적든 저렇게 적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을 거야. 이때 한동안 자기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던 왕이 크게 소리쳤다. 정수옥! 그러고는 노트를 읽었다. 규칙 제42조. 키가 1600m 이상인 사람은 누구라도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앨리스에게 꽂혔다. 앨리스가 말했다.
제 키는 1600m가 아닌데요. 왕이 말했다. 맞다. 여왕이 덧붙였다. 거의 3200m이다. 어쨌든 전 나가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기본 조항도 아니고 방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왕이 맞받아쳤다. 법률집에서 가장 오래된 조항이다. 그렇다면 규칙 제1조여야죠. 앨리스가 지지 않고 말했다.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노트를 부랴부랴 덮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배심원에게 말했다. 편결을 내려라. 왕이시여, 증거가 아직 더 있습니다. 시계토끼가 폴짝 뛰며 빠르게 말했다. 이 종이를 방금 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왕이 물었다. 시계토끼가 대답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보내는 편지로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요. 왕이 말했다. 틀림없이 그럴 거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에게도 쓰이지 않은 거 아니냐. 그건 드문 일이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배심원 하나가 물었다. 시계토끼가 대답했다. 받는 사람이 안 적혀 있습니다. 사실 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요. 토끼는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펼쳐보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가 몇 줄 쓰여 있습니다. 하트 제게 글씨체인가요? 다른 배심원이 물었다. 시계토끼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네요. 배심원들은 모두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트잭이 다른 사람의 글씨체를 흉내낸 게 틀림없다. 왕이 말했다. 배심원들은 모두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 하트잭이 입을 열었다. 여왕님,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썼다는 걸 증명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시 끝에 서명도 없지 않습니까? 왕이 말했다. 너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뿐이지. 틀림없이 나쁜 짓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직한 사람들처럼 너도 서명을 했을 것이다. 이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왕이 그날 했던 말 중 처음으로 현명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트잭이 유죄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왕이 말했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시의 내용도 모르잖아요. 앨리스가 소리쳤다. 읽어보아라. 왕이 명령했다. 시계토끼가 안경을 쓰고 물었다. 왕이시여, 어디부터 읽을까요? 왕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읽어라. 끝까지 계속 읽은 다음 멈춰라. 시계토끼가 읽은 시는 이랬다. 그들은 당신이 그녀에게 갔었다고 말했네. 그리고 그에게 내 얘기를 했다지. 그녀는 세세한 특징을 말해주었네. 하지만 내가 수영을 못한다고 말했다지. 그는 그들에게 내가 간 게 아니라는 말을 전했네. 우리는 그게 사실인 걸 알지. 만약 그녀가 계속 다그친다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들은 그에게 둘을 주었네. 당신은 우리에게 셋 이상을 주었지. 그것들은 그에게서 당신에게로 모두 돌아갔네. 비록 전에는 나의 것이었지. 만약 나나 그녀가 이 문제에 엮인다면 그가 당신을 풀어줄 거라 믿네. 원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와 우리들 그리고 그것 사이의 장애물이었는데 그녀가 그것들을 제일 좋아한다는 말은 그에게 전하지 마. 철저히 비밀로 해.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당신 자신과 나 사이의 비밀로 해. 왕이 두 손을 비볐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중요한 증거구나. 자, 이제 배심원이. 그때 앨리스가 이렇게 선언했다. 이 시가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6펜스를 주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는 눈꽃만큼도 의미가 없어요. 배심원은 이 말을 모두 석판에 받아 적었다. 앨리스는 시의 눈꽃만큼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를 설명하려고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왕이 말했다. 만약 시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큰 고민거리가 줄어드는 거지. 우리가 증거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래도 난 좀 걸리는 게 있어. 왕은 무릎에 시를 펼쳐놓고 한쪽 눈으로 노려보았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수영을 못한다고 말했다지를 봐. 너는 수영을 할 수 없지? 왕이 하트잭을 쳐다보며 물었다. 하트잭은 울적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물론 그는 수영하지 못할 것 같아 보였다. 온몸이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됐고. 왕은 계속 시를 중얼거리며 읽었다. 우리는 그게 사실인 걸 알아. 물론 그건 배심원을 뜻하고 나는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들은 그에게 둘을 주었네. 이 부분은 분명 하트잭이 타르트를 건드렸단 뜻이지. 하지만 그것들은 그에게서 당신에게로 모두 돌아갔네라고 이어지잖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래, 모두 돌아왔잖아. 왕이 드디어 알아냈다는 듯 탁자에 놓인 타르트를 가리켰다. 저 타르트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지. 그 다음은 그녀가 이런 불같은 성격을 갖기 전에. 여왕, 당신은 전혀 불같은 성격이 아니죠? 왕이 여왕에게 물었다. 전혀 아니죠. 여왕은 발작하듯 화를 내며 잉크통을 도마뱀에게 집어던졌다. 가여운 작은 빌은 손가락으로 석판에 써도 아무런 자국을 남지 않다는 걸 깨닫고 쓰는 걸 그만두었다. 하지만 얼굴에 잉크가 흐르자 잉크를 콕 찍어 서둘러 쓰기 시작했다. 그럼 이 시구는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 왕이 웃으며 법정을 돌아보았다. 법정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말장난이었다. 왕이 기분 상했다는 듯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왕은 그날 20번도 더 했던 말을 또 했다. 배심원이 편결을 내리게 하라. 여왕이 말했다. 아니요, 아니요. 선고를 내리는 게 먼저고 편결은 나중이죠. 앨리스가 외쳤다. 말도 안 돼요. 선고를 먼저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입 다물어라. 여왕이 얼굴이 파래지며 소리를 질렀다. 입 다물지 않을 거예요. 앨리스도 지지 않았다. 저 아이의 목을 베라. 여왕이 목청껏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앨리스가 물었다. 누가 당신 말을 듣겠어요? 이때쯤 앨리스는 원래 크기로 자라 있었다. 당신들은 카드 종이일 뿐이잖아요. 그 말에 카드 종이들이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앨리스 쪽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앨리스가 놀라서 작게 비명을 지르며 카드를 쳐내려고 하는 순간 자신이 강둑에서 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언니는 앨리스의 얼굴 위로 떨어진 시든 나뭇잎을 부드럽게 쓸어내고 있었다. 언니가 말했다. 앨리스, 일어나. 어쩜 낮잠을 이렇게 오래 자니? 와, 언니, 나 진짜 신기한 꿈을 꿨어. 앨리스는 당신이 방금 읽은 온갖 이상한 모험을 기억나는 대로 언니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앨리스가 이야기를 마치자 언니는 앨리스에게 입맞춤 해주었다. 정말이지 신기한 꿈이구나. 하지만 이제 티타임이라 가야 해. 늦겠어. 그래서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며 생각했다. 얼마나 멋진 꿈이었던가. 하지만 언니는 앨리스가 자리를 뜬 후에도 그곳에 가만히 앉아 손으로 머리를 괜 채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앨리스와 멋진 모험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짧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꿈은 이렇게 펼쳐졌다. 먼저 동생 앨리스를 꿈꿨다. 앨리스는 자그마한 손을 또 언니 무릎 위에 포개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앨리스의 목소리가 귓가에 낭낭이 들렸고 늘 눈에 들어가는 흘러나온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느라 머리를 특이하게 흔드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주변 전체가 앨리스의 꿈에 나왔던 이상한 동물들로 생생히 살아나는 소리를 들었다. 시계토끼가 서둘러 지나가느라 발 주변에 기다란 불이 바스락거렸다. 겁먹은 쥐는 근처 연못을 첨벙이며 수영해 지나갔다. 3월 토끼와 그의 친구들이 끝없이 반복해서 차를 마시느라 찻잔을 부딪히는 소리, 불쌍한 손님들을 처형하라는 여왕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접시가 날아다니는 와중에 돼지를 닮은 아기가 공작 부인의 무릎에서 재채기하는 소리도 들려왔고 그리핀이 외치는 소리, 도마뱀의 연필이 석판을 끓는 소리, 제압당한 기니피그의 목 졸리는 소리가 멀리서 실려오는 가짜 거북이의 울음소리와 섞여 주변을 가득 메웠다. 그래서 언니는 눈을 가만히 감고 앉아 자신이 이상한 나라에 있는 건 아닐까 상상해 보았다. 비록 눈을 다시 뜰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든 게 지루한 현실로 돌아가겠지만 푸른 바람에 바스락거릴 뿐이고
연못은 갈대에 흔들려 일렁이고 달가닥거리는 찻잔은 양의 목에 달린 방울이며 여왕의 소름 끼치는 외침은 양치기 소년의 소리일 것이다. 아기의 재채기 소리, 그리핀의 히악거리는 소리와 모든 괴상한 잡음은 바쁜 농장의 소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돌아가리라. 가짜 거북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저만치서 소떼가 우는 소리일 터였다. 마지막으로 앨리스의 언니는 이 어린 동생이 시간이 흐른 뒤 자신만의 모습을 어떻게 간직한 여성으로 성장할까 그려보았다.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앨리스는 어린 시절에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웠던 마음을 어떻게 간직할까?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신기한 이야기와 오래전 꿈꿨던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까지 들려주며 얼마나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고 안달나게 할까? 어른이 된 앨리스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행복했던 여름날을 더듬으며 아이들의 꾸밈 없는 슬픔을 공감하고 아이들의 소박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얼마나 행복해 할지 가만히 떠올려 보았다.